하지만 나리는 빵만 먹고 사십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광대를 보고 웃은 적도 없으며 연극도 보지 않고 술을 마신 적도 없고 마음에 드는 녀석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절 쏴도 좋습니다. 넌 불멸자가 아니야. 인간은 다 죽는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 때가 바로 욕망에 죽는 때다. 드누 웹툰 웨팅스타 355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프닝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정우가 광분해가지고 거의 소리치듯이 녹음을 해서 오늘 저희 둘이서 녹음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리뷰를 안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세민님을 끼워놓고 리뷰를 할 때 못하는 거, 세민님을 이해시키기 너무 힘든 거 그런 거 힘들죠. 그런 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다가 또 제가 1세대 판타지 오타쿠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정우님도 그때 1세대에서 넘어오던 시기에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살아 돌아와서 다시 웹툰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게 웹툰화가 됐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왜 안 되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안 되고 드라마도 안 되고 다 안 만들 거면 웹툰이라도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그래서 웹툰화가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작품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작품이 웹툰화가 되어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그리고 정호님은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작품인가요? 저는 제 중학교 3년은 이걸로 보내긴 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걸로 보내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웹툰화가 됐을 때 많이 놀랐던 작품이죠. 저는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의 원작 소설이 제 인생작입니다. 아, 그래요? 자신 있게 꼽을 수 있어요. 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본 소설 3권을 뽑아라 라고 하면 이 시리즈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래곤 라자, 아하. 그 다음에 눈물을 마시는 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꼽는데 네. 이용도가 둘이면 이 방송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자식 전민이를 뽑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전민이 작가님이 쓰신 룬의 아이들 시리즈입니다. 네. 이 작품을 얘기를 하라면 지금 안 읽고 와도 한 3박 4일 들을 수 있어요. 아, 이미 뇌 속에 다 저장돼 있나요? 절여졌기 때문에. 네. 3차 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소개를 하자면 이 작품의 매력을 그러면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죠. 앙팡과 같이 해야 돼요. 네. 너는 필요 없어. 그 앙팡님도 좋아하시나 봐요? 앙팡이 제가 결혼 선물로 이거 풀세트를 사줬어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뭐 그렇다. 저 혼자서 이걸 리뷰를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룬의 아이들 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룬의 아이들 윈터러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이 작품은 나온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연재를 했고 고등학생 때 데모닉이라는 두 번째 시리즈가 연재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저는 빌려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 사셨나요? 네. 윈터러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샀고요. 와. 그리고 중3 때인가 완결이 나가지고 그 완결권 6권, 7권을 따로 샀고 그다음에 데모닉은 계속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체크를 하면서 발매 예정일이 공지가 돼요. 그쵸. 페어리테일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 페어리테일 p.kr입니다. 아직도 있나?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공지가 떴었어요. 출간 예정일이. 그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이날 출간된다고 공지 떴는데 이거 저 한 권 예약해주세요 하고 미리 해놔요.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사가지고 가는 길부터 읽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데모닉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블러디드 라는 세 번째 시리즈가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재 중이세요? 네. 와, 진짜 오래 하시네요. 여기에 많은 사연이 있어요. 전민희 작가님이 게임 덕후세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룬의 아이들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룬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포리프라는 그 게임의 주사위 전형이 유명했던 그 포리프라는 커뮤니티 게임에 아바타용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세월호들로 데뷔를 하신 다음에 아론드 연대기도 아직 완결이 안 났는데 두 가지 시리즈를 동시에 굴리고 계시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포리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그 캐릭터들을 살려서 넥슨이 사가서 넥슨에서 나온 게 테일즈 위버라는 그렇습니다. 게임이 있죠. 그래서 게임 덕후시다 보니까
막 그런 이런저런 이제 그 게임들에 많이 손을 대셨습니다. 게임 사업을 하신 게 아니고 게임 스토리에 왜 스토리를 물론 네. 물론 그것도 좋은 작품이에요. 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백만인데 이것은 조금 선을 넘었다. 아. 그리고 전민희 작가님이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베이징에 그 베이징 북페어에 그 게스트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오. 그때 가가지고 저는 전민희 작가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먼발치에서 사인회 줄을 서 있다가 결국 사인을 못 받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한국 밖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어가 원전인 책 1위가 룬의 아이들 시리즈입니다. 아, 그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무조건 1위예요. 그냥 다른 거 비빌 적수가 없습니다. 와. 100만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100만 단위를 한 4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200만에서 400만 정도 추산이에요. 200만을 확실하게 넘겼고 300만에서 400만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대단한 인기작입니다. 와. 이런 소설이고 일부 윈터러의 스토리는 뭐냐? 트라바체스라는 그 공화국이 있습니다. 네. 이 공화국은 초기 공화국들이 겪는 그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내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문 간의 항쟁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아. 굉장히 가부장적인 형태의 이 가문들이 있는 구귀족들이 있는 공화국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국에서 실권을 잡기 위해서 그 왕당파 또는 그 반공화당파가 있고 이 공화당파들이 이제 집에서 실권을 잡지 못한 서자들이나 아니면 뭐 반개나 아니면 이 주인공 보리스 진네만이 있는 진네만 가문 같은 경우는 삼촌 동생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파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 귀족들을 징벌하는 형태로 항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네. 그런 식의 항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네요. 콩가루 국가죠, 사실상. 아.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보리스 진네만이 있는 이 진네만 가문의 그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가주고 이 가주를 위협하는 이 가문을 먹기 위해서 오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블라도 진네만이라는 동생이 있고 가문의 주인은 율켄 진네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둘이 항쟁을 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2명 있는데 예프넨 진네만과 보리스 진네만 형이 있고 동생이에요. 주인공이 동생입니다. 이 보리스 진네만은 어렸고 예프넨은 이제 막 고등학생쯤 된 청년에 접어든 이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칼도 잘 쓰고 막 이랬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가문에 2가지 그 보물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봉우리 2개나 있어요? 네. 쩌는 가문이에요. 오. 그래서 그 칼이 윈터러라는 하얀색 순백색에 빛나는 검과 그리고 윈터바텀 킷을 이루는 스노우 가드라는 은색 체인메일 오. 이 2가지가 세트였습니다. 야. 그래서 이 2가지 아이템을 착용하고 네. 칼과 칼끼리 부딪히면 칼이 얼어서 파괴되는 냉동 파괴되는 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야. 라는 이런 그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항쟁 중에 위험해지니까 네. 예프넨에게 그 윈터바텀 킷 갑옷과 칼을 모두 주고 율켄이 이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도망쳐라. 왜요? 그냥 그리고-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뺏기면 안 되니까. 너무 불리한 질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아. 그래서 이 예프넨이 동생과 함께 도망칩니다. 오, 네. 근데 이 예프넨이 살고 있던 진네만 가문의 저택에는 호수가 있었어요. 이 저택에 있는 호수에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 에메라 호수의 망령이라는 이 호수의 망령과 싸우다가 예프넨이 부상을 입고 맙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망령한테 상처를 입으면 광증을 겪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프넨은 동생과 같이 도망가다가 동생을 내가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칼을 바닥에 꽂고 자살하게 됩니다. 오. 그걸 보리스 10살도 되지 않았던 보리스가 이제 칼로 땅을 파서 형을 묻어주고 형한테 갑옷 스노우 가드를 입혀줍니다. 오. 그리고 팔만 차고 떠나요. 오. 벌써 눈물. 여기까지만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느냐? 캐릭터 주인공을 굴려야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본 얼마나 많은 작품을 봤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그 중에서 끝판왕이 이 작품이에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행복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보는 거죠? 이건 첫 챕터 제목이 첫 살해예요. 오? 아, 왜 이렇게 눈물 나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윈터바텀 킷이라고 부르는 갑옷과 칼,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윈터런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검이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아, 이거는 그냥 이 제목이 윈터런인 것만 보셔도. 아, 네. 그리고 왜냐면 이걸 알려드려도 이 뒤에 나올 거 상상을 못해요. 그 정도예요? 네. 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통수에 매권 통수를 쳐. 아, 그리고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작가님 하고 빌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응 안 돼라고 대답하시는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드시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 소설로 이미 7권까지 다 완결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엔딩 중에서 되게 좋은 엔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 이 뒤에 나오는 데모닉이라는 시리즈도 있어요. 네. 이 데모닉이라는 시리즈는 천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비주얼로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모닉이 아르님이라는 집안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특성인데 4대에 한 번씩 발현되는 특질이에요. 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천재가 나옵니다. 그냥 먼치킨이네요. 네, 기억력도 좋고 뭐 머리 좋은 건 물론이고 일단 예술적인 재능 만렙이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재능 이런 거 만렙이고요. 심지어 책사로서도 만렙입니다. 이미 9살 때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책략을 짜요. 주인공이. 와. 네, 그런 천재가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16이 되면 죽습니다. 아니 대를 어떻게 이었지? 한 명만 낳은 게 아니겠죠. 아,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데모닉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조슈아 폰 아름이라는 친구가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는 소설을 보지 않았는데 이 줄거리만 들었잖아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성장형 드라마의 에피소드. 이게 지금은 성장형 드라마라는 게 어떤 장르의 명칭처럼 쓰이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모든 작품이 성장형 드라마였어요. 오히려 먼치킨이 처음 등장한 거였지. 가즈나이트 이후로. 그 소설계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두 성장형 드라마였는데 이 성장형 이걸 성장이라고 이렇게 아파야 성장한다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무 아프다. 애가 이 이야기가 다 끝나도 스물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전미오열입니다, 진짜로. 보다 보면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또래였잖아요. 네. 처음 볼 때 이게 23년 됐거든요, 나온 지가. 23년 전에는 내가 또래였다고. 근데 지금은 조카뻘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런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네. 어디서 연재를 하고 있느냐?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 소개를 보면 목인이라는 분이 네. 글 작업을 하셨고요. 원작은 전민희 작가, 그 다음에 이 목인이라는 분이 각색을 하시고 그리고 그림을 단호박 먼치킨 그리고 쿄나 작가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행자는 판시아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카카오 페이지의 임프린트처럼 되어 있는 이 출판사? 이게 되게 표기가 애매해요. 제작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룬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이 웹툰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네. 왜냐면 사정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나왔다라는 것에 저는 되게 큰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연재를 했느냐. 연재가 한 지 얼마 안 된 작품이에요. 6월 30일에 첫 공개가 됐고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지금은 24화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대여권은 300원 그리고 소장권은 500원으로 이 정도면 그냥 웹툰 가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들어가시면 이 이용권 선물도 줍니다. 3단무도 있고요. 그래서 소설을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면 여유롭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 웹툰에서 동시 연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소설의 매력을 말하려면 네. 지금 당장 자리를 깔고 3박 4일을 말할 수 있는데 웹툰의 매력은 무엇이냐? 웹툰의 매력은 사실
이 뭐랄까 소설을 다 읽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저처럼 유년기에 청소년기의 소설을 다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가 어떻게 나오든 실망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이미 이데아가 있어. 아, 그쵸. 완성된 어떤 그림이 있어. 아, 그럼요. 네. 이 그림을 벗어나면 무조건 망작이다라고 뭔지 얘기를 알것 하는 같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전민희 작가님과 각색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걷어내고, 그러니까 그 오타쿠 팬심을 걷어내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작품은 현대의 웹툰 그 문법에 네. 잘 맞춰서 23년 된 작품을 각색한 아주 훌륭하게 각색한 작품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2화에 에메라 호수에는 가면 안 돼요. 망령은 밤이 되면 저택에서도 보이고 특히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빨간 눈을 번쩍거리면서 잡아먹을 아이가 오길 기다린답니다. 이게 1권 시작이에요. 네. 원래는 단행본 1권의 시작이에요. 소설. 소설도 그래요? 이건 2화잖아요 지금. 네. 이건 2화잖아요. 이걸 뒤로 뺀 거예요. 앞에 속도감을 올려놓고 그리고 2화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야. 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오타쿠라면 이 작품을 봤을 때 웹툰답게 잘 만들었네. 하지만 소설에는 과연 적합할까라는 호승심이 생기게 됩니다. 1화를 다 보고 뭐야 2화에 나와서 이 에메라 호수 얘기가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여기서 시작해야지 그래.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은 토시 하나 틀리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웹툰만 알고 웹소설을 이 소설을 모르시는 분들 네. 또는 소설을 알아. 근데 웹툰을 봤어. 보고 있어. 여러 웹툰들을. 그리고 이 작품을 봤다. 그랬을 때 모두가 어느 정도 그냥 특히 딱히 원하는 데 없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작품이다. 그 말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23년 전에 웹소설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판타지 소설들의 문법을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의 문법은 굉장히 느려요. 23 그쵸. 많이 느리죠. 성장형이라는 말부터가 느린 거야. 이야기가 느린 거예요. 캐릭터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독자는 그 가능성을 있을 거라고 작가가 그렇게 깔아놨겠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근데 이 시행착오가 장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봐져 있는 상태에선 자 이거 주어졌어요. 뭔지 아시죠? 갑니다. 이게 요즘의 속도예요. 그래서 1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캐릭터한테 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근데 여기에선 아무것도 없어요. 소설에선. 그렇죠. 소설은 아무것도 없죠. 소설에선 그냥 보리스 진네만이라는 진네만 가문의 아이가 있는데 이 가문의 아이가 있는 트라바체스 공국이라는 곳은 내전 그리고 항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 동네였어요. 여기서 뭘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해? 뭘 어떻게 알아? 뭐 아이템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네. 심지어 되게 어려요. 10살 남짓이거든요. 여기서 시작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원래 이제 요즘에는 처음에 윈터럴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설의 검 윈터럴 주고 그리고 이 세상 밖으로 쫓겨나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윈터러가 없이 그걸 형한테 주거든요. 형의 죽음이라는 되게 중요한 사건을 보리스가 맞닥뜨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이벤트를. 근데 요즘에는 그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이면 어떤 식으로 고칠까를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죠? 소설을 따라갑니다. 그거 좀 예상이네요. 근데 그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써놨어요. 이건 직접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완성도가 꽤 높아요. 다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던 비주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네. 그 비주얼들 이거는 이 옛날 소설 팬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뭐가 나와도 크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서. 룬의 아이들 윈터러 시리즈의 옛날에 제우미디어판 그게 나왔을 때 지금은 엘릭실에서 나옵니다. 문동의 임프린트. 근데 이 별걸 다 알고 있죠? 제우미디어판
일러스트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처음 나왔으니까 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껍질 깨고 나서 본 첫 번째 세상이에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재판이 나왔어요. 네? 재판이 나오면서 아주 미려한 일러스트가 나왔어요. 오, 그게 이제 표지로 바뀌었어요. 네. 그걸 본 저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거 근본 아닌데? 아, 표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진짜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 또래에 윈터러를 보고 자란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근데 윈터러를 안 보고 자란 다른 지인들은 표지 이쁜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각인 효과 진짜 무섭네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놓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팬픽들이 양산됐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팬 아트도 정말 많이 양산됐어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작품은 테일즈 위버라는 아, 불세출의 게임. 이때 당시에 룬의 아이들을 봤든 안 봤든 테일즈 위버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요. 안 해봤어도 OST는 들어봤다고. 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 문제가 뭐냐? 게임에는 비주얼이 있죠. 그렇죠. 게임 비주얼 있죠. 보리스 진네마는 거의 처음부터 등장한 캐릭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연, 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 보리스는 그래 라고 생각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웹툰의 보리스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오는 그 늙어버린 오타쿠들이 그 괴리감이죠. 아, 씹기 힘드네. 틀리 딱딱거리면서 왜 씹기가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저 같은 올드 덕후분들은 느껴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잘 못 만들었냐?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 마음속 싸우고 있어요. 냉정하게 이 작품을 그냥 웹툰 작품으로 본 저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룬헤이드 오타쿠로서의 저는 뭐가 나와서도 아쉬웠겠다. 아, 내 머릿속에 이대랑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만족했냐 안 했냐? 만족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만족했냐? 나와준 게 어디야? 여태까지 룬의 아이들 오타쿠들, 룬의 아이들 덕후들에게 윈터러와 어떤 그 데모닉 그리고 블러디드. 네. 블러디드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나왔으니까 네. 윈터러와 데모닉이 나왔던 건 너무 옛날이고 매번 박스판, 표지가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아, 새로 소비할 것이 나와서 기쁘다. 컨텐츠가 새로 나오면은 또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이 만화를 웹툰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를 믿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웹툰이 마음에 안 들어. 웹툰이 나는 별로야. 취향이 안 맞아. 그럼 소설로 가시면 됩니다.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 아니, 사실 저는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 룬의 아이들을 많이 이제 주변에서 추천을 받긴 했어요. 네. 근데 너무 늦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2가지인가 3가지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버전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건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우선 웹툰으로 먼저 접해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웹툰도 계속 업데이트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소설도 그때 한번 조금씩 맛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고요. 음. 또 뭐가 필요하냐? 네.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애를 굴리길래. 그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즐거운 감상 되실 거예요. 아직 윈터러를 안 맞다?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이렇게나 많은 그 글자로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전 지금 봐도 재밌게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실 정도면 진짜 꼭 봐야겠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평론가 모드 온 한 다음에 약간 냉철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과몰입해서 결국엔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그 과몰입도 일종의 그 저의 가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벗을 수가 없어. 와. 그 마스크 옛날 영화 아세요? 뭔지 알아요. 짐 캐리 나온 거? 그 녹색 가면 말하는 거예요. 얼굴에 붙으면 무아 빨려 들어가서 씌워지거든요. 그런 식이야. 힘듭니다. 와. 그래서 좀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냐 이 작품을 대서사시인데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서사시. 그리고 나의 운명, 그리고 나의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해 보셨던 분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 보리스라는 이 소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이게 가능할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감상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깊은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고대 판타지 탐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게 표지가리가 제가 막 욕을 했지만 뭐라고 하긴 했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영도 씨가 쓰신 작품들에 비해서는 덜 나온 편이에요. 저는 눈물을 마시는 새를 박스 세트를 한 3개쯤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나온 양장본과 이거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최근에는 박스판을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눈물을 마시는 새가? 아니요. 소장용이 있고 네. 읽는 페이퍼백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야. 너무 괘씸한데 사고 괘씸했어. 그 소장용 안에는 백성민 화백이 그리신 백성민 작가님이 그린 그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끝내줍니다.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원래 덕질 다 그렇죠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좋아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지금 머리 좀 깨졌어요. 저의 어떤 감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좋은 완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모닉이라는 시리즈도 그렇고 블러디드 지금 연재되는 것도 그렇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약간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게 윈터러예요.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 하나 꼽아라 하면 좋아하는 작품 말고 완벽한 작품을 꼽아라 하면 두 가지 중에 고민하거든요. 반지의 제왕과 윈터러.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그 정도 급의 작품이다. 왜 그러냐 도대체. 다 설명하기엔 지면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룬의 아이들 윈터러를 원작으로 한 룬의 아이들 지금 연재하고 있고요. 네. 지금 들어가시면 가볍게 보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보다 뒤에 더 알고 싶다 하시면 바로 소설로 달려오십시오. 혹시 저희 청취자신데 너무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수로 오셔서 저한테 책 빌려가세요. 그것도 방법이죠. 네, 저한테 연락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전민희 작가님의 룬의 아이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을 가져와 봤고요. 네. 정우님은? 저는 일단은 재민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가벼운 작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아유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제 중학교 생활을 책임졌던 소설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철군 작가님의 소설인 SKT를 원작으로 만든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연재 중인 SKT입니다. 선경텔레콤 아니고요. 그렇죠. 페이커가 있는 SKT T1 아니고요. 그때도 그걸로 되게 돌렸어. 많이 돌렸어요. 그때는 임요원의 시대였거든요. 맞아요. 이거 엄청 놀림 받았어요. 임요원과 최연성의 시대였지.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2003년 8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1권 11권이 총 발매가 되었고 이후에 외전과 SKT2가 나오고 있는데 2는 문피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 만에 11권이 나온 거네요. 네. 웹소설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쓰셨네. 엄청 빨랐어요. 현재 그리고 웹툰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웹툰은 레드아이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작되고 있고요. 23년 9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미리 보기로는 일부가 완결이 됐습니다. 딱 알맞은 타이밍이죠. 달리기 좋은 타이밍. 그렇습니다. SKT를 지금 저희가 그 통신사라 이야기했지만 통신사는 아니고요. 스왈로우 나이츠 테일즈의 줄임말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 제비기사단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자 관찰자인 엔디미온 키리안이라는 인물이 소속된 베르스 국왕기사단의 스왈로우 나이츠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네, 이 SKT라는 작품도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제가 왜 유행이라고 말을 하느냐? 궁금하네요. 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 아십니까? 농담이고 SKT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약간 그때 저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SKT의 독자 그러니까 팬분들이 룬의 아이들을 라이벌로 생각한다는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비주얼 이때가 이제 데모닉 연재될 때예요. 그러니까 비주얼로 승부하는 소설 이게 약간 이상하죠? 비주얼로 승부하는 소설이라는 그 감각이 있어서 네.
데모닉과 SKT를 놓고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SKT를 읽다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만하네 하면서 읽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졌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이제 소설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두 가지를 소개해줬어요. 그때도 룬의 아이들과 SKT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활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룬의 아이들을 접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친구가 가볍게 볼 거면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하면서 알려준 이 책을 읽고 이후에 중3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쵸. 이게 SKT가 연재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대여점이 아직 많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줄고 있었지만. 네, 그리고 이 대여점에 밀어내기를 하는 소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출판사와의 분쟁으로 안타깝게 형장의 예술로 사라져간 이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네, 7권 이후에 갑자기 현대 서울로 오는 바람에 퓨전 판타지에서 이게 무슨 막장 판타지냐가 됐던 너무 아쉬웠는데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차고 넘치게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판사들에서 밀어냈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서점도 물론 그렇지만 대여점에는 신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신간 코너가 따로 있고 거기를 계속 채워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인기작들을 많이 밀어넣느냐가 이 대여점들의 그 사람들의 방문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그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근데 SKT는 확실히 그 셀링 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던 작품이에요. 묵향, SKT 이런 류의 작품들. 그렇죠. 네, 되게 긴 호흡으로 그리고 무겁지 않게, 물론 묵향이 나중에 무거워지지만 무겁지 않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작품들. 그러면서도 어떤 일종의 읽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방금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들으셨잖아요. 정호님의 굉장히 빠른. 네, 이게 그렇게 읽힙니다, 진짜로. 맞아요. 진짜 그게 읽혀요. 말맛이 있는 작품. 그렇죠. 뭐 이제 제가 이제 웹소설하고 지금 웹툰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면서 봤다가 지금 스토리를 그냥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좀 더 스토리를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 줄거리를 웹툰 스토리에 맞춰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던 엔디미온 키리안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이 인물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저희가 이제 별명인 미온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근데 미온은 소설에서 이렇게 다뤄요. 남자가 보더라도 반할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잘못됐어. 부모님이 어린 미혼한테 여장을 시켜서 꽃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울먹이면서 꽃은 팔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울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너라면 커서 우리 기사대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천작을 써줄게. 너가 성인이 돼서 수도로 올라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호는 이제 본인이 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성인이 된 미호는 본인이 일하던 살롱에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합니다. 그 상경한 것까지는 딱 좋은데 상경한 곳에서 만난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권총을 들이지 않나. 아니면은 상경을 한 이후에 내가 기사단에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여기가 정말 내가 꿈꿔왔던 그 수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은 계속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놀이동산 테마파크를 기대하고 왔는데 노역장에 간 것 같은 기분. 그렇죠. 말 그대로 그 기사단에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기사는 칼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가를 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네요. 그랬더니 절 보더니 합격이에요 하면서 갑자기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들어갔으니까는 이제 그 계약서를 쓰는데 10년간의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계약과 더불어 이 스왈로우 나이츠라는 기사단은 지명받은 임무만 수행할 것, 임무 시에 금전은 선불로 받을 것, 이성과 부적절한 접촉은 절대 금물인 왕립 성기사단입니다. 이 성자가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성인 성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그물이에요. 개그물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개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혼이 이 기사단에 들어와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현재 이 SKT라는 작품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각색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피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좀 이래도 돼? 네.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소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애초에 개그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호스트바인 거잖아요. 제목부터가 제비예요. 스왈로우 나이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웃기려고 만든 작품이니까 맞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가벼운 작품인데 네. 물론 이제 좀 다크 좀 어두운 면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볼 때는 거기에 제일 어두운 게 윈터러의 첫 페이지야.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어요. 네네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소설이랑 웹툰을 보면서 좀 많이 비교했던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소설판을 먼저 봤던 사람들은 그 이미지들을 상상했고 우리가 사파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인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재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SKT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인물들 얼굴 보면 되게 막 뭔가 둥글둥글해요. 성격 좋아 보이고. 근데 제가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그 주인공들은 날렵하고 되게 조각미남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맞나? 그 생각을 처음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표지들을 좀 다시 보다 보니까 개정판에 있는 표지의 일러스트와 되게 닮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작품을 보면서 생각보다 잘 끌려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보게 됩니다. 일단은 외모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소설 속 카론의 설명을 좀 하자면은 원래 어깨에 닿붙은 곱고 긴 흑발을 내닌 차갑고 섬세한 미남이라고 서술돼 있지만은 웹툰 속에 있는 카론은 흑발의 묘사를 하긴 했는데 차가운 느낌보다는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차가운 미모를 조금 가지게 하려고 눈매를 살짝 매섭게 했더라고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둥글둥글해지니까 오히려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훨씬 더 잘 이끌어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인물들은 특히 미혼 같은 경우는 악바리가 강한 캐릭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소설 속에서 눈물 콧물을 빼면서 그렇게 악바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웹툰을 보면은 진짜 눈물 콧물 쏟는 장면, 진짜 찌질한 모습 같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신에 그만큼의 얘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소설에서는 그 감정을 그렇게까지 확 와닿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장면을 생각했지. 근데 웹툰화가 되면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감정들을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는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나름 괜찮은데? 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거 하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체가 달라지면서 그만큼의 전달력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 아까 권총을 들이밀어졌다. 미혼의 머리에 권총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조금 제가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아이만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 인물이 이제 묘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좀 무섭게 생기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죠. 위험과 권위가 많아 보이는 인물이지만은 소설에서 읽었을 때 그 인물은 그냥 미혼에게 권총을 들이민 남자예요. 그냥 또 오신사 정도? 근데 이 웹툰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제가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언급했던 부분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혼이 열심히 본인이 울면서 그리고 쏠 거면 쏴봐 이러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어필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만 대공은 좀 놀라는 표정도 같이 짓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호스트는 그냥 그 피만 빨아먹는 애인데 얘는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미혼을 바라보는 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와 이거는 소설 속에서 보지 않았던 거를 어떻게든 웹툰화를 하기 위해서 각색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리고 레드아이스 측에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각색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들을 좀 바꾸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과 미혼을 어떻게든 엮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웹툰도 웹툰이지만 소설을 보면은 말이 너무 많고 장면 묘사가 정말 많아요.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전달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 원래는 미혼이 막 친구 만나러 가요. 광장 같은 데서. 근데 그 광장에서 만나는 친구 웹툰에서는 잘립니다. 그게 이제 웹툰에서도 약간 좀 배경처럼 엑스트라 지나가듯이 용사 드링킹 이런 팻말만 들고 있는 인물로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미혼의 이마에 이제 권총이 들이밀어졌을 때에도 사실 거기도 원래 장면이 더 길어야 돼요. 근데 그 긴 거를 굳이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괜히 길어지면은 호흡이 너무 느려지니까 현재 지금 웹툰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자르는데 대신에 모든 이야기를 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큼지막한 중요한 에피소드들만 위주로 일단 잡으면서 대신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여기는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을 볼 때도 처음에는 원래 소설을 오래전에 본 사람들한테는 그래 이런 장면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살살 장면까지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웹툰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 이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냥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찍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설을 봤을 때도 아 그래 이런 장면이 있었지를 외치게 되면서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소설을 보지 않고 웹툰으로 먼저 접하신 분들도 이런 좀 특이한 개그물이 있네? 그렇다면 원작 소설은 어떤 거지? 현재 지금 일부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소설을 그 뒤를 보면 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T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보기로서도 그 일부가 완결됐고 그리고 이제 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웹툰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 취향이 맞는지 아닌지만 그래도 확인해도 되니까 쭉 읽어보시고 안 맞다 싶으면은 그 루나 아이드처럼 그냥 일단 소설 한번 리디북스 같은 경우 2북이 1권이 무료예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1권 정도 읽어보시면 취향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권짜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권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 1권 보고서 이거 내 취향에 맞는 것 같다, 이거 재밌을 것 같다 하시면 보는 거고, 아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하시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뭐였지? 좀 이 소설이 그 미혼 어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 14살에 막 촛불 앞에서 재롱을 떤다 막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좀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닙니다. 네. 내가 무슨 SKT랑 말을 섞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웹툰화가 된 게 오히려 더 라이트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성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딥한 다크한 개그 같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소설보다는 웹툰을 먼저 보시는 걸, 그리고 소설은 관심이 생기면 그때 한번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SKT 굉장히 소설 자체도 가볍게 읽기 좋은 작품이고 재밌는 작품이고요. 네. 근데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지금 보면. 맞아요. 당시에도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경험은 있어요. 많이 컸어요. 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룬의 아이디를 정말 재밌게 읽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안 맞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지향하는 바가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작품의 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뭐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작품의 지향점이 다르고 그걸 위하면 당연히 길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같은 목표를 둔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더 웹툰에 잘 어울리냐? 와, 전 정말 모르겠어요. 네. 웹툰에 더 잘 어울리는 작품이 뭐지를 생각해 보면 둘 다 웹툰으로 볼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충분히 어떻게 각색을 하느냐의 문제여서 요거는 철저하게 취향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그 재밌게 보신 작품이 뭔지 추천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이 지금 눈물을 마시는 새 웹툰이랑 그래픽 노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죠. 게임도 같이 준비하고 있죠. 게임은 모르겠어. 아 그래요? 게임은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물론 하고 싶겠지. 플스 5로 사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비주얼로 구현한 그 키 아티들은 나왔잖아요. 아 그죠.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내놔. 이걸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제가 되게 기대했던 건 드래곤 라자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이제 몇 개 나왔어요, 사실. 근데 없어요. 없어요. 없다 쳐야 돼요. 없다 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내가 심지어 거기에 현질까지 했어. 진짜요? 과금까지 했어. 그만큼 충성 고객이니까. 적지 않은 일반 패키지 게임보다는 더 많은 돈을 과금했습니다. 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 그 정도로 오타쿠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이 있으려면 그래 돈이라도 벌어야지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어떤 작품에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의 오늘 이 리뷰를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건 일종의 파일럿이고요. 이걸 좀 마음에 들어 하시거나 이런 작품들 더 추천해달라 라는 걸 남기시면 저희 정식 리뷰처럼 한 명에서 길게 하는 거 말고 각자 웹소설 원작 하나씩 갖고 오든지 아니면 원작이 있는 뭐 다른 콘텐츠를 가져오든지 해서 그걸 리뷰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세미님 없는 김에 그쵸. 이때 아니면 언제예요? 이거 세미님한테 설명하려면 세미님 또 이제 왜요? 보태가지고 윈터러가 뒤에 그 뭐가 있는데 윈터 바텀 킷이 뭐가 아닌데 그러면 왜요? 왜 세트가 아닌데요? 왜 상상이 되지? 왜요? 보태가지고 갑자기 저주받은 모자 쓰고서 아니 내가 하면서 막 뭐라 하실 거란 말이야. 그게 뭔데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안 읽는 게 잘못이지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 아, 그건 잘못됐죠. 그건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윈터러를 안 읽으면 즐거움이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읽어야지. 저는 그때 다른 콘텐츠 섭취에는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민님과는 대화할 수 없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세민님이 공연을 하세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맞아요. 네, 공연을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네. 그러시다면 저희 취향껏 해보겠다. 그래서 사심 가득한 평소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사리사욕에 가까운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SKT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일 줄 몰랐는데 와. 근데 SKT를 진짜 빨리 익혀요. 그럼 빨리 익히긴 하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 각색하는 게 처음에는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던 거예요. 준내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아예 언어가 달라요. 그니까요. 와, 그러면서 룬의 아이들 지금 추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비교해 보고 싶긴 해요.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밀도, 텍스트의 밀도가 있을 때 그 어떤 매체마다의 밀도가 있잖아요. 네네. 제일 높은 거 텍스트입니다. 글. 글은 글은 가장 많은 정보량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파가 포함된 글이겠죠. 그 다음이 이제 만화 정도 될 건데, 그리고 그 다음이 영상일 거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음악일 거예요. 정보를 담는다면, 감정 말고 정보를 담는다면, 이제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소실되는 정보량이 거의 진짜 막 3제곱씩 사라지거든요. 부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그래서 글을 각색해서 만화를 만드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거의 20년 된 것들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그때는 웹툰이라는 개념도 흐릿했던 시대야. 아, 그러니까요. 네. SKT 완결될 때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요.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늙은 걸. 이 늙은이들의 그 틀리 콘텐츠 쇼. 하지만 지금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걸 누가 보고 있겠어. 그래도 봐주길 바라니까 하는 거죠. 그때 태어난 친구가 이제 군대 갔다 왔겠다. 그 진짜 그러겠네요. 와. 소름.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그니까요. 네, 아무튼 옛날 컨텐츠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고전 명작들 각색된 게 아니더라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웹툰만 저희가 원래 하진 않았었잖아요. 네. 출판 만화도 했었고 그러니까 만화를 중심으로 각색된 작품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이 좀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적응이 됐어. 정우님도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전보다는 편해졌고. 아, 그래요? 네. 세미님은 이제 저주보듯 모자라는 새로운 기믹까지 생길 정도로 아주 편해졌다. 이제 본인의 컨텐츠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제가 만들어준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 다시 머리를 깰 때가 됐군요. 그럼요. 머리는 봉합되면 안 돼요. 이게 뭐 근성장도 아니고 계속 부활을 줘야 돼. 마치 보리스의 인생 같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앙팡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오면 같이 와서 저희 둘이서 앙팡과 제가 두 분에게 그 룬의 아이들 시리즈를 영업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거 좀 기대되네요.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이유. 그래요? 3672가지. 그때까지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보세요 그냥. 후배 작가님 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다리게 되는지.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웹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정우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리뷰? 사실 아까도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소설을 이제 웹툰화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로써 또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쉽지 다시 않죠. 한번 느끼면서 그리고 정말 웹툰은 대단하다. 그 내용들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화로 그렸을까를 감탄하며 오늘 너무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한풀이한 기분.
내가 윈터로 재밌다 그랬잖아. 아 저한테 이렇게까지 스토리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읽어였죠. 안 물어봤잖아요. 윈터로 재미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지금 저주받은 모자를 쓴 타이밍인가요? 이러면서 모자를 쓰고 드랍더빗 한 다음에 헤이 리슨 해줬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갑자기 입 벌려 윈터로 들어간다 하면 거의 레고 씹어먹으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